조선의 19대 왕, 14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45년 10개월, 그러니까 약 46년 동안 조선을 통치한 왕, 바로 숙종입니다. 숙종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장희빈, 궁중 여인들의 암투, 이런 것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그만큼 뭐랄까 좀 존재감이 약하고 본인이 나약하다 보니까 결정을 잘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뭐 이런 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예, 그러니까 TV 사극 등의 영향으로 이제 숙종은 이미지가 양극단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는 여자들 치마폭에 휘둘린 존재감 없는 왕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앞면으로 황국 있지 않습니까?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냉정한 왕, 그런 이미지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숙종은 조선 왕들 중에서 재위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46년이라고 해서 거의 네네. 두 번째로 명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데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그 기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를 거치고 나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네. 뭐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뭐 다방면에서 업적이 많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4세면 요즘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흔히 중2병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럼 보통 예전에 그 역사를 보면 수렴청정이라 그래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대신들이 이제 뒤에 숨어가지고 나라 일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종은 14세에 바로 통치를 시작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Unbelievable! 14살인데요. 네. 그럼에도 숙종이 처음부터 수렴청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친정, 그리고 곧바로 정치를 직접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숙종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정통성입니다. 역대 조선 왕 27명 중에서 적장자는 7명 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데 적통이라는 거죠? 적통인 거죠. 왕비의 자식이고 또 장자였다라고 하는 거. 그 아버지 현종의 뒤를 이어가지고 네. 적장자로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이후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제가 배웠을 때도요, 그 교재를 생각하면 숙종은 사실은 존재감 없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는 그 네. 반대죠. 네.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왕인데요. 네. 왜냐하면 숙종하면 저도 사극을 본 사람이라서 이제 장희빈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또 먼저 이제 황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장희빈은 봤어요, 드라마에서 혹시? 네, 봤습니다. 저렇게 있을 때? 네, 네, 혹시 그 장면 따라할 수 있어요? 어떤 장면? 메이야? 네, 이거요? 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환국이 떠오른대요. 그렇죠. 한국. 예. 이 환국은 이제 말 그대로 하면 국면을 전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집단을 급격하게 다른 정치 집단으로 교체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환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물갈이네요. 물갈이, 그렇죠. 대폭적인 물갈이. 숙종 때 정치사에서 3번의 환국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환국을 했다, 이건 숙종이 어떻게 보면 강인한 면모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숙종 때 환국 얘기하려면 그보다 그 이전 단계의 예속 논쟁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예. 예속 논쟁이 2번 있는데요. 얘와 관련된 사상적인 다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한편으로는 국왕을 높이느냐, 친아들을 높이느냐, 이런 정치적인 다툼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돼 있죠. 드디어 갑인예송으로 남인이 50년 만에 이제 권력을 잡게 된, 그러면서 숙종대 정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50년이면 반세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남인이 50년 동안 야당이었다가 그렇죠. 50년 만에 그냥 칼을 갈고 있다가 집권 여당이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로 막 굉장히 네네. 서로 물어뜯고 뭐 대립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당연히 이제 서인들은 권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이 뭐 강대강 대립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제 결국 세 차례의 환국을 낳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집권 세력이 이게 대거 바뀌게 되면 평화롭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촉발되는 그렇죠.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뭐 환국이 일어난 배경들이 뭐 네. 경신, 기사, 갑술왕국이 네. 각각 여러 배경들이 있는데요. 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경신. 경신 그렇죠 좋습니다. 경신왕국은 뭐 사소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조선시대 이 천막이 기름을 먹여요. 그래서 빳빳하게 천막을 그 남인의 대표자인 허적이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비가 오니까. 예, 국왕 허락을 안 받고 예. 뭐 행사가 있을 때 예. 그 국왕이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런 그 남인과 국왕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이를 치고 서인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남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역모를 꾀했다라는 변고를 올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남인들이 결국은 실각하는 과정이 경신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두 번의 환국부터 장희빈 그리고 인현황후 같은 숙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현 황후가 아니고 왕후. 인현왕후. 네네. 그렇죠. 인현왕후. 예, 예, 예. 네. 그 두 번째 황국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인현 왕후는 서인 명문가 네. 민유중이라는 그 관료의 딸입니다. 음. 정실 부인이죠. 근데 불행히도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그러던 와중에서 중인 출신으로 궁녀로 들어왔던 희빈장 씨, 잘 아는 장희빈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요. 숙종이 이제 바로 이제 기뻐하면서 요 왕자를 원자, 궁극적으로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기쁘니까. 그동안 아들이 없다가 그냥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 갓난쟁이를 그냥 바로 그래서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세력이 서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인현왕후가 아직 젊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제 숙종이 이를 묵살하고 이제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고 이제 결국 세자로 해서 왕에 올리죠. 그래서 이제 서인이 되고 숙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인현왕후는 폐위도 되고 장희빈, 희빈에서 왕위까지 승격되는 다시 남인이 권력을 잡는데 이것이 기사왕국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서인이 잡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신왕국 때 서인이 잡았다가 기사환국 때 남인이 기사회생했다가 그렇죠. 다시 5년 만에 이제 갑술왕국이 터지는데요. 갑술왕국에 다시 서인이 서인이 돌아오는 거죠. 야 컴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갑신왕국은 이제 남인이 인현왕국 복위 운동을 주도하던 서인에 대해서 이제 무리하게 처벌하려는 것이 원인이 됐는데요. 다시 그래서 역공을 맡게 돼서 남인이 제거되고 소론계 인물들이 이제 전국의 중심이 된 사건이 이제 갑술왕국. 서인 중에서도 소론이 중심이 된 거죠. 한국 정치를 보면은 석정이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좀 조선의 많은 인재들이 희생되는 좀 참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숙종 시대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당파 간의 다툼이 가장 격렬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숙종의 황국 정치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한편으로는 비상한 정치 능력을 발휘한 결과다. 이렇게 또 볼 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다만 제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관료들이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숙종이 좀 냉철하고도 비정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해주세요.